자, 그 다음에 보게끔 되면 행정소송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행정소송은 두 개입니다.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갔는데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안 해줄 수도 있지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죠. 해줘야 되는데도 안 해준다고 할 때는 입찰보증금 떼야 돼, 소송해야 돼. 소송해야 되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허가 내줘 안 내줘? 뭐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뭐. 왜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그래? 건축법상의 건축. 아니 이런 얘기 보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거든요.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없으면 안 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무슨 법에 의한 도로가 없어? 지적법에 의한 도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법에 의한 도로가 없는 것과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없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적법에 의한 지적도의 도로가 없으면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걸로 보고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데, 일반 사람들만 그렇다, 공무원도 그렇다. 공무원도 그런 공무원이 있어요. 언제 안 내줘야 된다고? 건축법상 도로가 없을 때는 안 내줘도 돼요. 근데 건축법상 도로는 있고 무슨 도로가 없어?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것이지 건축법상 도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법상 도로와 지적법상 도로가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건축법상 도로는 있는데 지적법상 도로가 없다고 누가 건축허가를 안 내주면 어떻게 해야 돼? 소송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을 안 해줄 때 할 수 없이 공무원하고 싸울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소송이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소송해서 이겨야 돼? 행정소송 안 하고 이겨야 돼? 그렇죠. 보면 제가 보면 이 행정소송에 대한 것은 여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건 책을 가지고 행정소송 한 실전 사례를 제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파트 3입니다. 토지 특수경매 입문입니다. 입문입니다. 지금서부터는 실전 사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 추천 물건을 강의를 하고 뭐 한 지가 지금 한 6, 7년이 됐는데, 특수경매는 일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권리 분석에 있어서 권리 분석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고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함정이 있어요. 서류상 함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함정인 겁니다. 이게 특수경매예요. 이 특수경매는 서류상으로 없는 함정을 미리같이 짐작해놓고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8권 책 중에서 책 한 권을 쓴 게 뭐냐면은 이것이 제가 실수한 경매다예요. 즉 다시 말해 이 실수한 경매라는 책은 뭘 썼냐면, 특수 경매를 제가 추천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권리 분석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실수한 경매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나게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거 하나는 있어요. 보면 제가 한 6, 7년 전서부터 추천 물건을 추천했다 그랬죠. 돈이 많이 버는 걸 추천했대.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 버는 걸 추천했대.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걸 추천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 해야 외형적으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짜리가 대부분이에요. 80%에서 90%예요.
외형에 2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의 그 경매 물건을 낙찰받게끔 제가 도와주고 책을 썼지 않습니까? 책을 쓴 이 실전 사례가 책에 나와 있는 8권의 실전 사례만 제가 보기엔 한 200여 건이 돼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제 돈만 가지고 경매로 입찰을 낙찰받으면 이렇게 많이 낙찰받지 못했을 것인데 제가 추천 물건을 골라주면서 낙찰받는 걸 도와주면서 제가 보기에는 한 6, 7년간 제가 총 낙찰받은 금액 외형을 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100억 원어치는 넘게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사실 100억 원어치를 자기 돈으로 낙찰받기도 어렵고 이것도 무슨 10억짜리, 20억짜리를 가지고 받은 것도 아니라 3천짜리, 4천짜리, 5천짜리를 갖고 100억 원어치를 낙찰받았다는 얼마나 많은 것을 낙찰을 받았는지는 여러분이 상상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많이 겪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한 경매라는 것을 책을 쓰게끔 된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소송 경매다 쓴 것은 100억 원어치 중에 낙찰받은 것 중에서 잘된 것만 고른 겁니다. 뭐만 골랐다고? 잘된 것만. 다시 말하면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데 잘못된 것도 많았고 낙찰받은 사람들이 제가 보면 욕도 많이 먹었었어요.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 여기는 잘된 것이 아니라 잘된 것만 골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잘된 것만 골랐다는 얘기는 이런 것을 원하고 이런 것을 추천하기를 원하고 내가 골라주게끔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된 것도 있다 이런 얘기고 제가 고른 건 다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뭐만 골랐다? 잘된 것만 골랐다. 그러니까 잘된 사례를 고른 것이니까 아 이렇게 낙찰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구나 하는 것은 이 제가 지금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고 이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수한 경매에서도 보면은 이건 맞습니다. 1년 이내에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되다 보니까 2년, 3년 걸린 것도 있는데 2년, 3년이 걸렸지만 거의 80%는 수익은 다 올렸어요. 물론 수익을 못 올리고 원가를 못 건진 것도 한 20%는 있습니다. 실수한 경매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100억 원어치 중에서 제가 보면 한 낙찰을 받았다면 한 4, 5억 원어치는 원가도 못 건진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00억 원어치 이상을 낙찰받았고 처리해본 지금에서는 그렇게 실수하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제가 어떡한다? 추천을 안 하죠, 이제 많이. 근데 하여튼 여기에 이 토지 특수경매 임무는 여기 있는 것은 잘된 것만 골랐다 이렇게 하시고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매로 산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야지 돈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가격이 떨어질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매 추천하시는 분은 지금 물론 그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 그분이 좋아하는 물건과 제가 좋아하는 물건이 다른 거죠. 2번 이상 떨어지는 물건은 전부 다 쓰레기야. 경매는 뭐에서 골라야 돼? 신권에서 골라야 돼. 신권에서 가격이 어떻게 한다? 감정가가 좀 싸게 된 거 신권에서 낙찰을 받으면 신권은 다른 사람 잘 안 들어오니까 신권에서 낙찰을 받고 수익을 올려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신권에서 감정가격이 약하게 된 거를 가지고 어떤다? 고르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신권에서는 잘 안 고르고 2번 떨어졌을 때 49%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그 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걸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역이 다른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좋은 물건과
돈이 되는 물건은 어떻게 한다? 다르다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골라야 돼, 돈이 되는 걸 골라야 돼.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2번 떨어진 거 골라주잖아요. 가서 현장 가서 보고 아이고 교수님 제가 가서 봤더니 이래서 안 돼요. 제가 10개 골라주면 9개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다 그래요. 현장 가서 임장 해보면 있잖아요. 차이가 많이. 아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추천했을 때는 임장 가보고 추천해, 안 가보고 추천해. 근데 교수님은 임장 가셔도 할 일이 너무 많으시고 모든 걸 뭐 강의부터 모든 걸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아주 자세하게는 못 올 수도 있어요. 못 하실 수도 아니 그게 않고 물론 사장님처럼 자세히 보지는 않지만은 있어요. 아니 돈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핵심은 보고 와요. 핵심만 봐. 그러니까 거의 내가 보면 현장 하나 가서 20분 이상 보는 게 드물어요. 거의 한 10분만 보면은 이분 돈이 된다 안 된다고 판단 나고, 그러니까 돈이 되겠는 게 안 되는 핵심은 내가 볼 수 있는데 쓰잘데없는 필요 없는 거는 안 보는 거야. 그런데 보면은 제가 골라준 걸 가만히 보면은 핵심인가 핵심이 아닌 거와 똑같은 비중으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와 좀 다른 거는 뭐냐면 나는 핵심이 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무시한다 이런 얘기야. 제가 가서 봤더니 주인이 잘 살아. 돈이 좀 있어. 그러면 그 순간 저는 법정 상권이 있는지 없는지 안 따져. 왜? 돈이 있는 사람은 법정 상권이 있어도 지료를 내 그냥 다시 따가 사. 그러니까 있든지 없든지 안 따져요. 그런데 쓰잘데없는 사람은 그거를 법정상에 있는지 없는지 보다 보니까 세무서에 가서 누구 이름으로 세금 내는 게 있느냐 없느냐, 옛날 저기 뭐 그 등기부등 뭐 찾아서 뭐 폐쇄 등기부등 찾아서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같으냐 아니 다 따지고 다닌다는 얘기야. 제가 느낀 거는 특히 공인중개사가 저한테 많이 수강을 하거든요. 수강을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내하고 나한테 수강하던 아는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모르는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그 동네 공인중개사가 자기 동네 경매물건 나온 거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러면 외지 사람이 물어보러 오면 좋다고 얘기해, 나쁘다고 얘기해?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를 내가 몇 년 전에 이미 느꼈어. 아, 이거는. 그리고 저는 한 6, 7년 이상 다녔기 때문에 전국의 물건 다 잡아놓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 정도 간다, 여기는 얼마 정도. 공인중개사한테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한테 안 물어보고도 저거 어떻게 한다? 어느 정도 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다 골라줬죠? 가요. 가서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처음 만나봤죠? 근데 나한테 몇 개월 동안 강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걸 다 강의를 들었던 사람도 그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한마디 하면 나한테 했다가 몇 개월, 몇 년 동안 강의 받아서 다 날라고 읍수가 안 들어가는 거야. 아니, 생각해 봅시다. 그 공인중개사가 여기서 일반 저기 해갖고 수익을 올려요? 경매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가 자기 동네에 어떤 경매 물건이 나와서 누가 물어본다는 걸 모르는 공인중개사는 라면도 못 끓여 먹어.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뭘 많기는 참 보면 뭐 모르는 척하는 거지 지금. 그게 말도 안 되네. 다시 말하면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전세를 놓거나 아파트를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토지나 일반 집을 중개를 하는 사람들이 경매를 모르는 공인중개사가 어디 있어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토지하고 일반 건물을 중개를 합니까? 다 아주, 그러니까 경매로 나온 물건만 가서 물어보면 아주 나쁜 소리만 아주 하는 것이, 있는 대로 나쁜 소리 하는 것이 그 경매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그 쓰잘데없는 것을 내가 안 한다는 얘기지. 제가 아이 참 지금 경매로 10몇 년을 20년을 해오면서 제가
추천 물건을 지금 8년째를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를 안 쫓아다녀 봤겠어요? 뭐를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죠. 결국에 가서는 우리 지금 알겠지만은 광주, 여기 논산, 공주, 부여 이렇게 저하고 가까이 있는 공인중개사들하고 친한 공인중개사들은 내가 가면 그거 얼마로 어떻게 됐으니까 그 받아오세요. 제가 얼마까지 받아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똑같은 물건도 나하고 모르는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딴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시 말하면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행기 타 안 타? 왜 타 떨어지면 죽는데? 그러니까 확률이 너무 적은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니 보면 확률이 너무 적은 걸 가지고 너무 걱정을 하면은 이 특수 경매는 못 한다. 근데 너무 좀 소심한 면이 좀 있어요. 너무 소심한 면이 있어요. 네. 예, 보면은 특수 경매 아셔야 되게 이게 특수 경매는 질러야 되는 물건이 있고 낮게 써야 되는 물건이 있거든. 그거부터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교수님 때문에 그걸 상당히 지금 많이 배우고 자, 그럼 어떤 거는 질러야 되고 어떤 거는 저기 낮게 써야 돼. 지도하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특수 물건을 골라줄 때 질러서 낙찰을 받아야 될 게 있고 낮게 써서 낙찰을 받아야 될 게 있는데 나한테 강의를 들어서 제일 먼저 깨닫는 사람은 이것은 질러도 되는 물건이다. 이건 낮게 써야 되는 물건이다. 그거부터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물건, 제가 나왔으니까 얘기합니다. 어떤 물건은 질러야 되고 어떤 물건은 낮게 써야 돼. 아니 교수님 그 물건을 보면 알 수 있는 어떤 물건을 보면 알아. 지금 저한테 강의 들은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1년 됐죠? 제가 지금 1년 가까이 돼요. 1년 가까이 돼. 1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몰라, 잘? 보면 물건을 보면 뭐 물건을 보면 알아. 물건 안 보고도 알아야 돼. 자, 이겁니다. 거래가 되려면 가격이 결정이 돼야 되죠. 뭐가 결정이 돼야 돼? 안양에 오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왜냐면은 이 특수경매에서만 나오지 토지개발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오늘 그냥 이 특수경매 강의를 오늘 청강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뭐냐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팔 때는 뭐가 결정돼야 된다? 가격이 결정되는데 가격을 파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결정해 주는 것이 있고 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있어요. 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사면 안 돼. 사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는 물건은 낙찰 받지 말아야 돼.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시가보다 든다? 한 30~40%가 싸야 돼. 공인중개사가 시가보다 10%를 싸게 팔아도 나한테 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공인중개사한테 의뢰를 하려고 그러면 시가대로 팔아달라고 그래야 돼? 시가보다 좀 싸게 팔아달라고 그래야 돼? 시가보다 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누구한테 팔아야 되겠다? 공인중개사한테 맡겨서 팔아야 되겠다 할 때는 시가에 다시 말하면 70% 이상 낙찰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어떤 것을 낙찰을 받는 것이 있다 그랬죠? 가격을 누가 결정하는 게 있다 그랬죠? 내가 결정하는 거 그랬죠? 제가 봤더니 땅이 2억짜리 땅이 나왔는데 건물은 3억짜리가 있어. 근데 뭐만 나왔어? 땅만 나왔어. 그럼 내가 땅을 샀죠. 땅 가격은 얼마라고? 건물 가격은 얼마라고? 그럼 땅 가격이 2억이라도 내가 건물로 허물을래 나한테 땅 2억 5천에 살래 그러면 사야 돼? 허물어야 돼? 그런 건 질러서 받는 거야. 감정가가 2억이 나왔어도 2억 2천 질러서 받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제가 추천 물건을 딱 골라줬지 않습니까? 골라줬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은 내가 이것은 가격을 정할 것이냐 공인중개사가 정할 것이냐 사는 사람이 가격을 정해야 될 것이냐부터 먼저 판단하고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정해야 된다면 감정가의 70% 이상으로 입찰 들어가는 건 입찰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들어가도 어떤다? 49%까지 떨어. 그러니까 60%나 65% 정도에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되고 뭐 안 받으면 내가 다른 것도 고른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먹어야 돼. 그런데 반대로 내가 봤더니 땅이 2억에 나왔는데 건물은 얼마짜리가 있어? 그럼 내가 땅을 감정가가 2억에 나왔는데 내가 2억 3천에 낙찰을 받더라도 내가 2억 8천 달라 그러면 건물 주인이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때는 줬나? 질려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는 가격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뭘로 결정하냐면 내가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해서 팔아 협상으로 팔을 것이라는 경우는 좀 질러도 돼요. 근데 내가 이걸 전부 다 누구한테 팔아야 된다? 공인중개사한테 팔아야 돼, 의뢰해서 팔아야 된다고 할 때는 지금 65%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되고 70% 이상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팔아서 나눠 갖자. 이럴 때는 55%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보면은. 즉 다시 말하면 좋은 물건보다 돈이 되는 물건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뭘 골라야 돼? 돈 되는 물건.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 그 먼저 번에 우리 수강 선생님 그 고향에 낙찰 받은 게 그게 1억 천이거든요. 1억 천에 감정 시작해서 8천 떨어지고 7천 떨어지고 그러면서 3차까지 4차까지 떨어져서 3천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무도 쳐다도 안 보던 것을 1억 천짜리가 3,600만 원인가 3,800까지 떨어졌을 때 1억 천일 때는 아무도 쳐다도 안 보다가 언제? 3,800까지 떨어지니까 14명이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원래가 나쁜 물건이 아니고 좋은 물건도 아닌데 가격이 얼마에 따라서 나쁜 물건도 되고 좋은 물건도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좋은 물건이다 나쁜 물건이다는 건 보지 말고 뭐에 의해서 결정 좋은 물건이다 나쁜 물건이다는 가격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충청도에 가면은 아침에 버스 한 번 들어오고 저녁에 버스 한 번 들어오는 자동차도 못 들어가는 파티 경매로 나오면 팔려 안 팔려? 그러면 49%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게 팔릴 것 같아 안 팔릴 것 같아? 그 49%에서 하면 팔릴 것 같아 안 팔릴 것 같아? 근데 49%에 사서 공인중개사한테다가 80%에 내달라고 얘기하면 팔려요. 가격이 싸면 팔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100%짜리가 49%까지 떨어졌을 때 55% 정도에서 60%에 사서 80%에 들어다 팔아달라 하면 그 20%가 내 마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가보다 싸면은 팔린다는 얘기인데 그럼 공인중개사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조금 싸서는 안 되고 공인중개사가 시가보다 한 20%를 싸게 팔을 수 있게끔 만들면 나는 시가보다 한 60%를 싸게 40%를 싸게 사야지 20%를 마진을 먹고 공인중개사도 시가보다 어떻게 한다? 20%를 어떻게 한다? 싸게 파니까 빨리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항상 사기 전에 누구한테 얼마에 어떻게 팔 것이냐를 생각해보고 파는 방법이 뭘로 결정한다? 가격을 내가 결정할 것이냐 공인중개사가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경매로 팔 것이냐 사는 사람이 결정할 것이냐 가격이 누가 결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입찰 가격을 질리기도 하고 낮게 들어가야 될 거하고 구별해 놔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질러야 될 건 안 질고 떨어지고 오고 질르지 말아야 될 건 또 질르고 와요. 나 미치겠어 진짜. 그럼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보면.